혹시 셀카를 찍고 나서 몰래 삭제한 적 있나요? 분명 거울에서는 괜찮았는데 찍힌 내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 경험,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에요. 뇌가 평생 당신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거든요. 오늘은 그 거짓말의 정체를 전부 까발려 드릴 건데 끝까지 들으면 사진 속 자신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거울을 보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면서 머리 정리하면서 외출 전에 옷 맞춰보면서 화장실 들릴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30번 넘게 거울을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그 수천 번의 반복이 뇌에 이게 내 얼굴이라는 기준을 아주 깊게 새겨두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용스가 1968년에 실험으로 증명한 개념이에요. 실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가자들에게 특정 한자, 그림, 얼굴 사진을 보여주되 어떤 건 한 번, 어떤 건 10번, 어떤 건 25번 반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각 자극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봤더니 더 자주 본 것일수록 더 좋다고 답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좋아하게 된 게 아니라 익숙해졌기 때문에 좋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 인식을 지배하는데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뇌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울 속 내가 더 예뻐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울은 항상 좌우가 반전된 내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는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얼굴은 완벽하게 대칭이 아닌데 눈 크기, 콧날 방향, 입꼬리 높이, 턱선의 각도까지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거울 속 방향은 내가 평생 봐온 익숙한 방향이고 사진 속 방향은 남들이 보는 반대 방향입니다. 내 입장에서 사진 속 얼굴은 비율과 구조가 낯선 얼굴이기 때문에 같은 얼굴인데도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뇌의 패턴 인식 방식이 만들어내는 실제 반응이에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얼굴 사진 2장을 보여줬더니 본인은 좌우를 뒤집은 거울 방향의 사진을 더 좋아하는 반면 친한 친구들은 실제 사진을 더 선호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 얼굴과 남들이 보는 내 얼굴이 애초에 다른 기준에서 출발한다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꽤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나는 내 얼굴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평생 단 한 번도 남들이 보는 방향의 내 얼굴을 거울에서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이야기도 빠지면 안 되는데요.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는 대부분 넓게 찍히는 렌즈를 써요. 이 렌즈가 가까이 있는 물체를 실제보다 크게 찍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가까이 들고 찍으면 코가 더 넓어 보이고 얼굴이 납작해 보이고 이마가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거예요. 카메라가 얼굴을 있는 그대로 담는 게 아닌 거죠.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이 2018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30cm 거리에서 찍은 셀카는 실제 얼굴보다 코가 최대 30%까지 크게 찍힌다는 걸 확인했어요. 30%면 꽤 큰 차이거든요. 반면 거울은 빛을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왜곡이 없습니다. 조명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거울 앞에서는 내가 조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방 조명이 따뜻한 색이면 피부가 화사해 보이고 조명이 정면에 있으면 그림자가 적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사진은 달라요. 형광등 아래서, 역광에서, 그늘진 실내에서 찍히면 같은 얼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나옵니다. 얼굴의 명암이 바뀌면 윤곽이 바뀌고 윤곽이 바뀌면 인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거울 앞에 서는 상황 자체가 이미 연출된 상황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각도를 유지하는데 턱을 당기거나 고개를 기울이거나 눈빛을 집중시키면서 최적화된 표정을 짓고 있는 거거든요. 카메라는 그런 준비 없이 찰나를 잡아내니까 예상치 못한 각도와 표정이 그대로 찍히는 겁니다. 거울 속 나는 수백 번 리허설을 마친 배우고 사진 속 나는 리허설 없이 무대에 선 배우예요. 자연스럽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뇌가 기억하는 내 얼굴의 문제인데요. 사람은 자기 얼굴을 떠올릴 때 실제 얼굴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가장 좋았던 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요. 각도가 잘 나왔던 날, 컨디션이 좋았던 날, 기분이 좋았던 순간의 얼굴이 머릿속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향상 편향이라고 하는데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는 심리적 특성과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평균보다 약 20% 정도 더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뇌 속 나의 이미지는 이미 살짝 보정된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정 없는 사진을 보면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이질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진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삼은 이미지 자체가 현실과 다른 거예요. 심리학자 히긴스는 사람 안에 세 가지 나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의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리고 남들이 기대하는 나예요. 이 세 가지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불안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진 속 나를 보면서 불편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사진은 지금 현재의 나를 보여주는데 뇌는 그걸 내가 되고 싶은 나와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진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비교하는 기준 자체가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사진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하거든요. 그 기준이 달라지면 사진 속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요즘 시대는 이 간격을 더 크게 벌려놨어요. 소셜미디어 피드에는 최상의 조명에서 최적의 각도로 여러 번의 보정을 거친 얼굴들이 넘쳐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사진을 평균 7장을 찍어서 그중 한 장을 고른다고 해요. 7번 중 최선을 뽑아서 올리는 거고 우리는 그 최선들만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게 무의식 중에 보통 얼굴의 기준을 올려버립니다. 필터가 당연해지고 보정이 기본이 된 시대에서 필터 없는 원본 사진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셀카를 찍고 필터를 안 쓴 원본을 봤을 때 낯설게 느껴지는 건 필터 버전의 나를 정상으로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문제는 얼굴이 아니라 기준 자체가 비틀어진 거거든요.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왜곡된 기준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의 얼굴을 보는 시선도 바꿉니다. 현실 속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도 SNS 속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현실에서 멀어질수록 현실 속 모든 얼굴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그 기준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 그게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내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 그 기준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심리적 변화가 생깁니다. 무의식적으로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대상화라고 하는데 1997년 프레드릭슨과 로버츠가 처음 제안한 개념이에요. 자기 대상화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이미지, 즉 평가받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는 그냥 나를 보는 행위인 반면 카메라 앞에서는 찍히는 행위가 되면서 자기 모니터링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 표정 괜찮나? 이 각도 이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결과로 전두엽이 과하게 활성화되고 표정이 굳어지고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 사진이 어색하게 나온다고 느끼는 사람은 얼굴보다 심리가 먼저 굳는 경우가 많아요. 불편한 건 얼굴이 아니라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불안인 거죠. 연예인이나 모델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도 결국 익숙함이에요. 그들이 특별히 잘생기거나 예뻐서만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 수없이 많이 섰기 때문에 자기 대상화 반응이 낮아진 거거든요. 카메라를 거울처럼 편하게 대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반대로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사람일수록 찍힐 때 더 긴장하고 긴장할수록 더 어색하게 나오고 어색하게 나올수록 카메라가 더 싫어지는 악순환이 생기죠. 그 악순환의 시작은 카메라가 아니라 심리적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말보다 훨씬 빠르게 변해요. 심리학자 폴 에크만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표정은 1초에 수십 번 변화할 수 있고 대화 중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은 0.25초 이하로 지속된다고 해요. 우리가 대화할 때 자연스러워 보이는 건 표정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말하고, 웃고, 고개 끄덕이고, 눈빛이 바뀌면서 살아있는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진은 그 흐름 중에서 딱 한순간만 잘라낸 거예요. 하필 그 순간이 어색한 타이밍이었을 수 있는 거죠. 찰나의 사진 속에는 눈을 깜빡이는 순간, 말을 뱉는 중간 순간, 웃음이 번지기 직전의 어색한 순간이 담길 수 있어요. 이 순간들은 실제 대화에서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사진에서는 영원히 고정되어 버립니다. 사진 속 내가 어색해 보이는 게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정지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요. 움직이는 나를 보면 자연스럽고 고정된 나를 보면 어색한 건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내 사진 속 어색한 표정을 내 얼굴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은 살아있는 나, 움직이는 나, 말하는 나를 보고 있거든요. 사진 속 어색함은 나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가장 가혹하게 평가하는 관객인 셈이에요.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거울 속 나와 사진 속 나 중에 어느 쪽이 더 진짜 내 얼굴일까요? 답은 둘 다 진짜이면서 동시에 둘 다 완벽한 진짜는 아니에요. 거울 속 나는 내가 익숙한 각도의 나고 사진 속 나는 남들이 보는 방향의 나거든요. 어느 하나가 더 진짜라고 할 수 없어요. 남들이 실제로 보는 내 얼굴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상대방 얼굴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니까 어떤 사진도 어떤 거울도 그 총체를 담아내지 못해요. 사진 한 장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느 한 순간의 나일 뿐이에요. 그 순간이 내 전체를 대표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진 한 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진을 찍고 잘 나왔다고 느끼는 날도 있잖아요. 그날의 나도 진짜 나예요. 못 나왔다고 느끼는 날도 마찬가지고요. 두 나 중에 어느 하나만 진짜라고 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은 어느 하나의 이미지로 정의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진 속 나를 덜 낯설게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친화라는 개념을 쓰는데 자신을 평가하는 대신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진 속 내 얼굴을 볼 때 왜 이렇게 나왔지가 아니라 이건 어떤 순간의 나였지로 시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 사진이 찍혔던 순간의 감정, 상황, 분위기를 함께 기억하면 얼굴이 아니라 기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자기 친화는 자기 얼굴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고 싫음 이전에 그 얼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인 거거든요. 평가 대신 관찰, 판단 대신 이해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노출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실제로 도움이 되거든요. 낯섦은 결국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거니까 사진 속 내 얼굴에 노출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뇌가 그 얼굴도 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단순 노출 효과가 역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거울 속 나를 좋아하게 된 건 수천 번 봤기 때문이잖아요. 사진 속 나도 충분히 보다 보면 뇌가 그 방향의 얼굴도 자연스럽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셀카를 자주 찍는 사람일수록 자기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반복이 친근함을 만들고 친근함이 편안함을 만드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기준을 현실로 되돌리는 거예요. SNS에서 보는 얼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올라온 건지 한번 생각해보면 수십 장 찍어서 고른 한 장이고 필터 쓴 한 장이고 조명까지 맞춰서 찍은 한 장이에요. 그 기준으로 아무 준비 없이 찍힌 내 사진을 비교하는 건 애초에 공평하지 않은 게임이거든요. 그 기준 자체가 달라지면 사진 속 나를 보는 눈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내가 SNS에 올린 사진도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아요. 남들도 나처럼 많이 찍고 골라서 올리는 거거든요. 다들 비슷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기준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거울 속 나랑 사진 속 나가 다르게 보이는 건 뇌가 만들어낸 착각이에요. 익숙함의 차이, 좌우 반전, 카메라 렌즈 왜곡, 내가 기억하는 이상적인 내 모습, SNS가 만든 비현실적인 기준, 카메라 앞에서 굳어버리는 심리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겹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가 못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거울 속 나도, 사진 속 나도, 남들이 실제로 마주치는 나도 전부 진짜 나예요. 뇌가 만든 기준과 달라서 낯설게 느껴질 뿐이지 못난 게 아닌 거거든요. 다음에 사진을 볼 때 딱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직 내가 익숙하지 않은 내 얼굴이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각이 조금씩 쌓이면 결국 거울 속 나도, 사진 속 나도 모두 내 얼굴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